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아동문학회 홍성훈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죠? 이제 새 정부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앞은 미래는 밝고 희망차입니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입니다. 제가 편하게 이사장님 하지 않고 그냥 회장님 해도 예, 되죠? 예, 좋습니다. 회장님을 뵐 때마다 항상 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자면 항상 여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열정. 오늘도 역시 멋지게 모자를 쓰고 보이타이도 메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사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좀 숙성하거든요. 그래서 해방동인데 1945년대 4월에 아버님과 징병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총살을 당했고 제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죠. 그러면은 회장님은 아버지 얼굴 추억 아무것도 예, 없겠네요. 모르죠. 예. 한 달도 안 돼서 가셨으니까. 예. 개인의 역사이기도 나라의 큰 아픔의 그 맞습니다. 과정을 그때 다 겪으셨네요. 참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으신데 어찌 보내셨습니까?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기억이 없는데 이게 하나 생각나요. 제가 4살 때쯤 됐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이제 아빠 뭐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4살 때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울었죠. 그래서 그부터는 아버지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시는구나, 이게 겁나구나, 그래서 그부터는 아버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늘 하면서 이렇게 커왔습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그러면 회장님한테는 금지였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렸을 때 아픈 그랬습니다. 아동문학에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아동문학회도 이끌고 계시고 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과 독자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지금 한국아동문학회는 1954년 1월 10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 한국문인협회가 1961년에 창립했기 때문에 7년 전에 한국아동문학회를 창립을 했는데 1대 회장님은 그 따오기를 작사한 한경동 선생님이고 2대는 김영일 선생님, 3대는 박화목 선생님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14대고 제가 이제 회장 되면서 수건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하자 해갖고 문화체육관광부 장로로부터 2020년 12월에 축하드립니다. 예. 큰 일을 하셨군요. 뭐 다 우리 회원들 다 같이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앞에 나서서 그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단법인으로 맞습니다. 예. 되었겠지요. 예. 우리 회장님이 또 아동문학을 하시잖아요. 문학 활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이 문학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글에 제 눈을 뜬 거는 5살 때였어요. 5살 때 이제 저 혼자 이제 있으니까 어머니는 21살에 혼자 돼서 보따리 행상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혼자 있으니까 서당을 보냈어요. 가니까 천자모를 하는데 다 청년들은 뭐 해초리도 막 그런데 저는 구석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관심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천자문이 그냥 앞뒤 옆뒤로 하늘 천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재미가 있어서 3개월 갔더니 선장이 한번 애워버려요. 그러니까 전 글자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달달달 외웠더니 한자도 안 틀렸다니까 신동이 났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아마 그게 아마 신기했을 모양이에요. 천자문에 신동이 나타났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글에 처음 눈을 뜬 거고, 네. 1997년 IMF가 하면서 동아일보에 이제 그 부장급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거리로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가 제 딸이 5살, 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봤으니까 글이나 쓰고 동화구연하면서 이제 이 암울한 걸 표현해서 그때 이제 엄기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보면서
피아노 선생님을 해서 1998년에 이제 뭐 그때 잘리면서 바로 해서 그때 등단을 해서 이제 직장이 그래서 문학을 그때 시작했죠. 직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예. 또 다른 인생길로 예, 맞습니다. 들어섰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 그럼 아동 문학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동문학 하면 저는 이제 동화 구연을 좀 많이 생각해요. 이 뭐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러는데 이 동화 구연된 얘기도 아버지라는 걸 말을 못하니까 나같이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걸 생각해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화 구연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내가 동화 구연을 하자. 그래가지고 동화 구연가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소년, 소녀, 가장이, 고아원이, 할머니들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도 그 사명같이 쭉 이제 그 동화 구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은 한마디로 나에게 동화 구연으로 예, 이제 예. 매칭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런 추억도 없지만 또 회장님이 왜 동화 구연에 그렇게 빠졌나 살짝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예. 그런 예. 계기가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아동문학계 또 다양한 그 단체의 역할,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몇 개의 단체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살짝 꼭 소개해 주세요. 지금 아동문학회 이제 그 이사장에 있는데 거기에 거의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문학회 하면서 그 아동문학 헌장이라는 걸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헌장을 해가지고 2021년 5월 5일 날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고 지금 보령에다가 그 12 아동문학 헌장을 지금 만들어 그럼 놨습니다. 아동문학 헌장이 어린이 헌장처럼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럼 이제 다른 거 이제 사실 그 요새 해보면 그 바다사랑, 독도사랑이네 제가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다케시마에 나려고 해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바다도 살려야 되고 독도도 살려야 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일본 경제 했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한이 맞힌 거죠. 일본 아이들 부모는 이제 뭐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새 이제 정부도 그렇겠지만 한지 관계가 좋아지겠지만 그게 저는 항상 가슴에 좀 있습니다. 그게. 예. 회장님의 최근 출간 책일까요? 하늘이 화났어. 아도 화났어.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 아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했을 때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제 여기 이제 부모에 있지만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선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저는 이제 뭐 하면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래요. 뭐 대통령도 하늘에서 낸다고 하지만 그랬더니 이것이 간단하면서 모든 걸 다 압축돼 맞아요.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현재도 뭐 엄청 쳐보면 엄청 떠나네. 떠나고 있어요. 저자를 쓰면 되는데 저 동화도 그렇지만은 저자도 이름이 없이 막 저자도 떠다녀요. 없이 이 화났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원조가 그런 우리 말씀을, 회장님이셨구나. 이래서 하늘이 화났는데 더 이상 하늘이 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 그 시의 이제 한 저겁니다. 피자 나오셨습니까? 요새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커피 오셨습니다. 커피가 왔으면 되는 거죠. 오셨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네. 그 피자 나오셨-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아 화장실 저기 계십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얘기해요. 피자 나왔으면 되는 거지. 피자 피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존댓말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그걸 거를 이제 지적한 지적한 거군요. 겁니다. 제 동화는 거의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동화라고 할까나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동화인데 예, 가족이 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읽을 때는 필수품이 피자 한 판 앞에 놓고 예, 남편 파로서는 사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바로 총살을 내니까 화가 나셔서 돌아다니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드리는 남편이. 글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일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자서 소설로다가 썼습니다. 남편을 팔아서 남편이 팔려갔어요. 예, 그렇죠. 예, 아프지만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남편을 팔았어의 속뜻은 사실은 회장님의 아픈 역사적인 맞습니다. 과거, 개인적인 과거가 담겨 있는 그 연극일로도 해가지고 저기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금지어 속에서 아버지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사가세요. 이건 사실 아버지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뭐 2004년도인가 저 문화경제신문에 전체적으로 내줬어요. 그걸 보서는 이게 감동글이라고 갖고 지금도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에서까지도 뭐 1달러에 아버지를 샀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그렇고 저자 이름이라도 좀 써줬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 야 이거 저작권이니까 걸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전국에 보면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를 사갔으니까 사판까지 제가 동아구연으로 아버지를 사가서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사가세요. 동화구연으로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말세로군 그래 말세야.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누가 늙은 아버지를 사간다고.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집어든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 신문에는 이런 광고가 커다랗게 난 것이죠. 아버지를 팝니다. 연세도 많고 살기도 어려워서 쌀 한 가마니 값만 드릴 테니 아버지를 사가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광고가 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잣집 대문의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어요. 정원에서 물을 주던 할아버지가 아니 누가 밖에 왔나? 대문을 열어보니 폭순진하게 생긴 젊은 남녀가 손에 신문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니 그래 어떻게들 오셨소? 예, 이 신문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잘 찾아왔구먼. 안으로 우선 그랬구먼. 그 늙은이 오늘 데려가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나? 할아버지는 젊은 남녀의 눈치를 보며 물어봤어요. 그 늙은이도 이제 집을 떠나려면 좀 정리할 것이 있을 게야. 한 열흘 위해서 다시 모셔가게라. 기다렸던 대신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들 오세게나. 어서들 와. 이때 여인은 보따리를 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밀었어요. 아니 이 보따리는 뭔가? 예, 아버지 되실 분이 어르신과 체격이 비슷하다여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잘 맞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착한 사람들이라구먼. 그 아버지 될 사람은 저 아내와 이 계시다네. 내가 모시고 오겠네. 할아버지는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좋다. 색깔도 좋고 꼭 맞춤복이야. 이때 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지팽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오시는 분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그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아니 어르신께서 그래 그 광고는 사실 내가 냈다네. 예, 저희는 알고 있네 이 사람아. 형태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듯이 자네들의 그 고운 몸을 내가 왜 모르겠나. 그런데 내가 자네들한테 팔렸으니 의당 자네들을 따라가야겠지만 자네들이 이 집으로 와서 좀 그래 자네들은 이제 나의 아들과 며느리네. 하하 참 좋다. 이때 두 부부는 생전 처음 아버지란 말을 크게 부르며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 그래 고마우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과세를 이제
동화로 간신히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사가세요. 이렇게 네. 결국은 아버지를 샀습니다. 그런 여기에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긴 동화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잠깐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귀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불러보는 아버지 홍성훈 77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나는 아버지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와 자식은 도대체 어떤 인연의 끈으로 묶인 것인가요? 국가가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로 징병동원되어 한 달도 안 된 빚덩이 어린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를 눈물로 이별하고 전쟁터로 끌려가 22살 청춘이 젊은 나이에 큰 뜻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땅에 떨어져 버린 나의 아버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의리 사나리로 불리웠던 아버지는 광복이 되어 77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춥고 어두운 땅 어디에선가 한 맺힌 세월을 보내고 계신지요. 꽃같이 어여쁘던 새색 시어머니가 늙어서 아버지 곁으로 가신 지도 10여 년,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알아는 보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니 할머니와 손자 같아 어색하기만 합니다. 1945년 4월 18일 오후 9시 50분 경원선 삼방역 동가리 역간에서 사망. 이것이 최적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그것으로 달려가 한평생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슴 속에 막힌 원한의 굵은 못을 빼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뭐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했던 거를 뭐 그러니까 해서 이제 지금 좀 들었던 글씨에다 이야기 썼습니다. 예. 그대로 묻어 있는데 회장님도 아버지이시잖아요. 예. 그럼 회장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나는 이제 그 우리 아들들 해갖고 뭐 사남매지만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놈 소리를 못했습니다. 이놈 뭐 인연 이런 얘기를 그건 정말입니다. 저는 뭐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냥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어. 이걸 공부하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제재를 안 시켰다고. 예, 예, 어려서부터 공부하라 이러건 안 했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해갖고 그러나 나쁜 게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소리는 지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안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야 이게 훌륭한 아빠는 안 되지만요. 나쁜 아빠는 되지 말자. 그래도 좋은 아빠는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머니 사진이 저기 거실에 있어요. 제가 가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여태까지 지금 77이 됐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매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며느리한테 제가 이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얘 사랑한다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왜냐면 뭐니까 지금은 이제 하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께 우리 아들 보고 아니 아버지가 사랑한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왜냐면 아들들한테도 제가 딸들한테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아버지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뭐 아버지를 어떻게 화내냐.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쓴 게 있어 편지를 그것도 아버지를 좀 굉장히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회장님 그야말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건강하게 제대로 올바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상을 잘 만드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또 아동문학의 뿌리 힘 아니었나 싶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의외예요. 웃는 인테리어 풍수. 회장님이 아동문학뿐만이 아니라 무슨 웬 풍수? 이제 뭐 옆에 하면서 풍수를 좀 공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거의 저 편집계 이제 부장 친구인데 그럼 가서 배우자 그래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인테리어 풍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RTV의 저 부동산 TV에서 1년간 제가 생방송을 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풍수에 대해서. 네, 풍수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되면
뭐 화장실은 어떻게 하더라, 침대는 어떻게 이런 얘기거든요, 다. 예. 집에서 행운을 가져오는 직구무기 한 가지만 팁 주신다면?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도 관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집에도 사실 관상이 있어요. 직상이 이렇게. 있어요, 직상?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 가다 보면은 거울이 요새는 요즘 거울이 큰 게 있잖아요. 그건 안 되거든요. 가슴에는. 들어가다 보면 멋있어. 이 사람이 누구야 보면 자기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놀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울 같은 걸 놓지 말자. 옆으로 이런 사이드로 거. 놔요. 옆으로 놓자. 그리고 항상 거실은 좀 불을 켜놓고 환하게 하자. 그리고 뭐 그건 뭐 다 하는 거죠. 텔레비는 동쪽에서 기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놔라. 뭔가 서쪽에서 그러니까- 보자. 그리고 아, 텔레비전은 동쪽에 있어야 되고 서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정에는 이 넓은 거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래요. 저 뭐죠? 이파리가 넓은 거. 넓어요. 그 행운되지. 막 꼬불꼬불하는 건 안 그런 건 안 좋다는 좋다는 거예요. 얘기죠. 예. 회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오프닝으로도 가장 소중한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예. 내 삶에 있어서 회장님과 지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 뒤에는 아니 앞에라고 해야 되나? 꼭 큰 사람의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회장님은 어떤 분의 영향력을 받으셨는지. 제가 이제 그 최신고등학교 국립최신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무원 생활 한 8년에다가 네. 이제 야간대학 졸업하고 동아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합주했는데 김상만 회장님이 계셔요. 김상만? 근데 동아일보를 한 김성수 선생님이 이제 그 부통령까지 하셨죠. 고려대학교도 하고 중앙고등학교인데 그 큰 아들이신 이제 김상만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을 참 이렇게 저걸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10년간 저 기념사하고, 왜냐면 높으시니까 기념사하고 원래. 축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쵸. 10년간 제가 대피를 했어요. 그림상만 회장님을 지을 이렇게 아버지 같아서 이제 해서 그분 걸 반다 되고, 이 문단에는 엄기원 선생님이라고 엄기원 아동문학가 참 크시죠. 뭐 이분은 남의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가슴이로 들으세요. 그리고서 이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매일 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모래 한 알에 온 우주를 안다고 그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걸 저는 이제 존경하죠. 그래서 아동무당의 거목이시죠? 과모시 그래서 선생님. 큰 저는 뭐냐면 큰 형님 같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하면서 거기 때문에 저 또 등단했고 나고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도 그러면 엄기현 선생님하고는 착한 일이 했죠. 예, 뭐. 그러니까 문단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 맞습니다. 예, 인연. 만남이라는 게. 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그게 부재였을 때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인물로 성장할 뭐 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에 대해서 저는 일평생 삶에서 다 잘 만난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더라.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맞습니다. 계시고 예. 내 주위에는 그렇더라. 그럼 또 그런 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 아동문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꿈이 되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왔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는 게 희망을 갖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왜냐면 뭘 시켜도 자기가 준비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면 기회가 올 때 하려는 거. 예, 그리고 큰 꿈을 가지려는 거예요. 꿈을 가져. 예. 그리고 이 베스트 원에 뭐든지 1등 되잖아요.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오니원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니원이 되라. 예, 왜냐면 어떤 길을 갈 때 한 군데로 가면은 1등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365도 다 딸리면 다 틀리게 1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가는데 하면 또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게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해라 얘기지. 남 쫓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오니원이 되는 거. 그리고 큰 꿈을 가지려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많이 경청하라는 걸 좀 듣고 싶어요. 예, 경청을 하고 남의 그래서 저는 그래 1, 2, 3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은 뭐냐면은 한 번 말하고 이 2는 두 번은 들으라 얘기요. 3
3원은 맞장구로 치라 얘기요. 남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지 말고 맞장구도 입으로 하지 말고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 2, 3원 전에 강의할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근데 키가 둘이고 뭐 입이 하나지 않냐 이런 데 쉽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맞장구는 3번을 쳐라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져 저는 항상 보면 어디 강의해도 그리고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할 얘기가 많네. 맞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뭐. 더 하셔도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한 거니까. 해방등이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긴 회장님의 그 삶을 이 순간에 다 들으려고 하니까 숨이 차긴 한데 어떠셨어요? 윤구마의 명사초대석에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뭐 손님이라는 것도 사실 가족 같은 분위기세요. 아이고 행복했습니다 이거. 회장님 애원대로 우리 더 스토리 방송이 정말 쉼 없이 이렇게 잘 원리원으로 달려왔더니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맞습니다. 넘치고 따뜻하고 예.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집 같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오니까 집 같으니까 그냥 주소 없이 떠들고 해니까 손님이 아니고 뭐니까. 집이죠. 여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남도 그렇지만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 있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제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을 진행해 오면서 한 분 한 분들 이런 그 삶의 철학,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귀담아 제가 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습니다. 진실하게 예. 좀 기여하면서 맞습니다. 사시는 분들만 초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오시는 분들이 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발 벗고 이제 나서셔야 됩니다. 저도 할 테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 누름 복입니다. 누름. 너무 감사합니다. 누름 행복이 옵니다. 우리 한국아동문학회 홍성훈 이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소 없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착 불러주셔서 된다고 늘 항상 했지. 아, 참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와 보니까 그걸 다시 느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맞다나 큰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거짓 없이 간다면 정말 이제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치? 창대하리라. 네, 아쉽지만 여기서 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득 안고 사랑 나누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특별히 한국아동문학회 홍성훈 이사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